눈을 보호하려고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안화지방, 이 지방들이 밀려 나오면서 눈이 볼록해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따라서 처진 주름살만 단순히 제거한다고 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자체가 100% 개선되지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눈성형 중에서 중년분들 눈성형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. 특히 상안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이거에 따라서 수술 전후로 결과 차이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안검 수술이 있는데, 아래쪽 하안검 수술은 위쪽하고 달라지는 부분 제일 큰 차이가 그거예요.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는 윗눈꺼풀이 주로 움직이고 아랫눈꺼풀은 많이 움직이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쌍꺼풀이 없습니다. 따라서 절개 라인 자체를 쌍꺼풀처럼 이제 속눈썹 라인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잡으면 안 되고요. 최대한 속눈썹에 가깝게 붙여서 절개를 해내고 남아도는 피부를 절제해내고 봉합을 해서 이걸 팽팽하게 펴는 건데,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위쪽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, 아래쪽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래쪽은 지방, 그러니까 안화지방이라 그래요. 눈 밑 지방이 붉어져 나온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이론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, 안구, 그러니까 눈이 이거를 눌러서 볼록하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, 어쨌건 간에 눈을 보호하려고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안화지방, 이 지방들이 밀려 나오면서 눈이 볼록해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따라서 처진 주름살만 단순히 제거한다고 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자체가 100% 개선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적인 부분이죠. 결국 볼록 튀어나온 이 지방,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젊어진 눈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수술을 위해서 일단은 뭐 절개는 우리가 피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했으니까, 그러고 나서 안을 보면은 이제 지방 조직들이 있거든요. 남아도는 지방은 제거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 아래쪽에 보면은 요렇게 패여있는 요 라인 있죠. 요거 이제 눈물꼬랑이라고 불러요. 정식 명칭은. 그 눈물꼬랑은 이제 생기는, 이제 기전 자체는 눈물꼬랑 인대에 의해서 뭐 생긴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기전이 있는데, 중요한 포인트는 필러라든지 지방이식 같은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에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 피부에 절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안화지방까지 접근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눈물꼬랑 인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술할 때 그 눈물꼬랑 인대를 잘라서 터요. 그러니까 이러면 눈물꼬랑 인대가 제거가 되겠죠. 근데 그대로 두면은 다시 이게 회복하면서 거기에 다시 달라붙는데, 여기에 아까 남아도는 지방 있죠. 안화지방, 그 지방은 거기다 껴넣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다시 달라붙는 거를 방지해주고, 그러면 눈물꼬랑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눈물꼬랑은 없애고 안화지방이 볼록한 거는 꺼트리고 처진 주름살은 잘라내서 제거하고, 요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안검 수술이고, 이거에 하나 더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, 눈의 아래쪽 부분에 여기 위턱 부분에 부역에 해당하는 지방 조직이 있어요. 이거 전문 용어로는 수프라고, 뭐 요즘에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, 그 지방을 수술할 때 이거 당겨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눈 위에서 이제 안화지방하고 상악 쪽에 있는 그 지방 조직을 이중으로 겹쳐 넣으면은 좀 더 확실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골막에다가 이거를 뭐 고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,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이 수술을 배울 때부터 골막에다가 그 걸어서 당기는 방법을 같이 시행을 했었거든요. 사실 이것도 의학적으로 얘기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이거를 뭐 인대를 인대에다 거는지, 아니면 근육이랑 근육을 중첩시키는지, 아니면 단지 인대를 접어서 말아 넣는지에 따라서 방법 자체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나누는데,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뭐 내가 뭘 한다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, 이거를 꼭 시행을 하는 이유는 요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. 이게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토안이라 그러거든요. 빨간 결막살이 보이는 거, 요거를 방지하려면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술을 초창기 때 할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고, 그래서 뭐 물어보시는 부분, 골막 고정 하나요?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. 원래 하는 거고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안검 수술하고 이제 애교살 관련된 거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애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눈둘레근, 그러니까 눈을
감게 하는 근육의 일부가 눈 하안검 쪽에서 두꺼워져서 생긴 건데, 이거를 제가 수술할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막 말아가지고 만들어 넣거나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.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애교가 있는데 아나지방이 밀고 나오잖아요. 그럼 애교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. 근데 아나지방을 재배치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죠. 그러면 다시 애교살이 드러나요. 젊을 때 내가 애교살이 원래 있었다, 그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지방 재배치하고 나면 애교살이 살아납니다. 그런 개념에서 원래 있던 애교살이 나오는 거지, 이거를 뭐 새로 만들었다, 이건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리면은,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눈 주변 피부 처짐과 관련된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, 절대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몸의 전체적으로 노화 과정이죠. 결국에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즐겁게 수용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눈성형 중에서 중년분들 눈성형 상안검 수술과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